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미래는 못 맞히고, 네, 과거는 해석을 잘하는 두 분입니다. 미래는 점쟁이한테 물어봐야지. 그 건진법사 있잖아. 요즘 점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ARS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전화면접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대략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다. 지난주 얘기했는데 그런 형국이에요. 설날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양쪽 모두 악재가 있잖아요. 김건희 씨 녹취에 이어서 도사, 역술, 무속, 무당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셋째 형 부부와 욕설 통화 이게 또 나왔잖아요. 자,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한번 해봐. 김건희 씨 이제 7시간 녹취 이제 파문은 MBC 스트레이트 1회 보도는 뭐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 건진법사 관련된 도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네.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전진법사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렇죠. 파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나는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김건희 씨 관련된 거는 이제 2회 방송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사 다음에 건진법사 그리고 캠프 내 이 건진법사 이제 뭐 가족들 윤석열 후보 뭐 등도 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이제 2번 반려시킨 부분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법률지원단에서 지금 그분 관련해서 지금 고발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뒤에서 움직였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을 연상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신천지 관련해서 당시에 압수수색을 굉장히 국민들이 원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어 그때. 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세계일보가 보도한 부분을 보면은 사실인지 여부는 검찰이나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파는 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주 중후반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그 녹취 파일은 이미 이제 많이들 들었던 내용이고 지상파에서는 거의 삐리리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론사를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 리얼미터는 욕도 많이 먹긴 하지만 리얼미터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데일리로 네. 계속 추이를 지켜볼 수 있잖아. 자세한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대충 알았잖아요. 무속이 제일 컸죠. 사실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를 누가 참겠습니까? 최순실을 한번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컸다고 보고 여성층들은 이제 미투 관련해서 봅니다. 저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쌓아놓고 보는 거거든요. 분명히 악재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그 욕설 파문은 많이 알려진 부분뿐만 아니라 2시간을 다 들어본 분은 오히려 저래서 저랬구나 오히려 또 이해되는 측면도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타격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각 당들이 어떻게 악재들이 터졌을 때 대응을 하는지 유심히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미투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특히 미투에 좀 민감한 젊은 여성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진법사하고 미투 관련된 부분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잘 안 보인다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정책 행보만 하고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나섰거든요. 안정감을 주로 주자. 로우키. 예,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현안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못 되는 측면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보면 굉장히 답답했던 한 1, 2주의 상황이 아니었나 보고 최근에 이제 때릴 건 좀 때리고 가자 이렇게 좀 바뀐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능력이 좋기 때문에 TV 토론도 잘할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캠프의 분위기는. 그래서 로우키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대통령 다음을 이제 보여주자. 네, 이런 분들 뭐 대담도 해서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는 거 지난번에 마이클 샌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강화하는데 저는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20대에 대한 공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사병들 관련해서 뭐 반값 통신료도 내고요. 군 급식들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 급식에 대해서 개선점도 내고
그다음에 군상해보험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미 했거든요. 60세하고 65세가 굉장히 중요한 계층입니다. 이 계층에 대해서 장년수당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6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받기까지가 최소 5년이 비거든요. 그 연령층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을 장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치고 들어갔다. 물론 여성과 관련된 공약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일주 전보다는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졌고 후보나 핵심 관계자들도 위기의식을 느꼈고 좀 속도감을 붙이는 것 같아요. 양자 TV 토론으로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3자나 4자 TV 토론으로 됐다라고 하면 TV 토론이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양자로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소강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지금 이런 구도를 짜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닌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걸 받았을까? 나의 가설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김종숙께서 얘기하셨지만 치킨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너무 크게 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두 사람 간의 이제 TV 토론이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변수가 되죠. 본인이 지난번 이제 선대위 개편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측면에서 TV 토론도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언론이 TV 토론 하자고 하면 민주당은 나가는데 국민의힘 뭉갰단 말이에요. 방송사람도 굉장히 열받았고 궁지에 몰렸죠. 그래서 저는 태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27일 날이잖아요. 30일 날 얘기는 나왔는데 왜 30일 날 주장하겠어요? 온 가족이 모이면 어르신들이 주도권을 잡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물론 톤이 없는 날을 선택했다. 뭐 이 얘기도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27일 날 TV 토론은 어디를 무시하냐? MBC를 무시합니다. 왜? 그 전에 100분 토론 9시부터 하는데 제가 나옵니다. 예. 삐! 삭제!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윤석열 후보가 그걸 받았을 때는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받는 거거든요? 무슨 이유를 대든 간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예요? 검사 경험, 취조, 수사, 이런 거잖아. 내가 보기엔 대장동 가지고. 그렇죠. 검사 같은 자세와 말투와 태도와 속도로 취조하듯이 몰아붙이는 그런 판타지를 그리고 있을 거야.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 법정 선거운동 즈음에 들어가서 TV 토론이 다 잡혀 있잖아요. 이때 실력이 그때 드러나면 문제가 생기면 사실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신 있다고 했다니까. 캠프에.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있다고 하는 판타지 알맹이가 뭐냐. 자기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볼 거 아니야. 그때 자기가 특수부 수사할 때 피의자를 몰아붙였던 그 기억과 그걸 백업할 전문인들이 뒤에 있다 이거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나 특수부. 그래서 대장동을 특수부의 시선으로 다시 재조합해서 지금 막 연습하고 있을 거야. 판타지지. 공격수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 아니면 안 받아요. 이거를 윤석열이란 한 사람의 개인의 관점에서 봐야 돼. 윤석열이 나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야. 좋다고 한 거거든. 윤석열의 최대 약점은 디테일에 약한 거잖아요. 몇 번을 계속 파고들면 어버버버 할 겁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 저는 그려져요 그게. 대장동은 그게 단다고 생각하는 거지. 대장동에 대한 표준 답변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 군데서 해놨단 말이야. 그걸 보고 그 다음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신이 있는 거야 지금. 몰아붙여가지고 곤혹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 내 실력을 보여주마. 판타지지. 거기에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랑 같이 4자가 이제 토론을 하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공격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아니요, 안철수는 저는 이재명한테 공격을 세게. 그거는 전략팀에서 생각했을 것이고, 윤 후보 스스로 오케이 했던 가장 큰 동인이 뭐냐. 자기가 막 너무 훌륭한 검사가 돼가지고, 이재명이라는 피의자를 조지는 꿈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헛된 네. 꿈이지. 여러 이제 양자 TV 토론하는 게 네. 향후에 이제 자기 동원할 수 뜻대로 있는 안 단일화 되더라고요. 효과는 거의 이제 소멸시키는 것이라. 아니 그때 얘기 드렸지만 안철수는 TV 토론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단일화 절대 추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TV 토론을 해봐서 윤석열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자기로 오는 거잖아요. 거기도 또 다른 판타지지. 윤석열 후보의 각종 간담회나 3% 보면서, 너무 못한다.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그게 말한 판타지. 대로 자기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윤석열 후보 말 못하는 거 때려잡고 막 판타지지. 판타지가 많아요, 대선에서는. 아,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요거 얘기만 하고. 욕설 그 자체가 주는 부정적 효과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통화를 들으면 가족사를 이해하게 만드는 효과가 또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 엄마한테 왜 그랬어? 계속 말하거든. 엄마한테 왜 그랬어? 저기서는 욕설 그것만 딱 떼가지고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임팩트 주려고 하는 건데 물론 부정적 임팩트 있어요. 있는데 듣다 보면 이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파시킬 만한 이슈가 아니에요. 반면에 무당, 거기 무당이라며? 이거는 스며들어서 회자되는 아줌마 토크 주제고 아저씨 안주 이슈야 이게. 응? 지속적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무당이란다 야. 거기 무당인데. 조계정도 많이 타격을 받았죠. 타격받죠. 크게 타격받았어. 그리고 아까 31일 뭐 태길, 그 다음에 105만 원이 왜 105만 원 지급을 했는지 등등과 관련된 파생되는. 그러니까 여러 이거는 가지 파생 주제가 너무 많아. 오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요즘에. 105만 원 왜 줬냐고 그랬더니 누군가 또 추정하기를 무속인들이 오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래가지고 뭐 전화번호가 오자고 뭐 김건희 전화번호 오자, 차량번호 오자, 뭐 이런 게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줌마 토크의 주제자 아저씨 안주의 주제라니까. 그래서 야 너 뭐라고 어쩌고 하면 야 무당이란다 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건 나오면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네 입장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묻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너라면 이라고 묻는. 그래. 그래서 그쪽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욕설 효과가 안 나요. 다만 이제 남아있는 파일들이 딥페이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전문 영역 아니야. 어둠의 세계. 광 많이 팔고 계시던데 이미. 어둠의 세계는 내 영역이잖아. 몇 개 있어요, 몇 개. 통화도 있어. 전화 통화가 아닌 어딘가에서 대화하는 것도 있어요. 시점도 과거도 있고 최근도 있어요. 주제도 달라요. 상황별로 준비가 된 거죠. 플랜 중에 하나는 대깨문. 또 뭐 깨시민 뭐 이런 식으로 친문 표방하면서 반 이재명 활동하는 소수의 가짜 세력이 있어요. 혹해가지고 진짜 딸려간 사람도 있긴 하나 소수의 코어가 있거든요. 사실 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건 떠나서 제발 문재인 대통령 거론 좀 말았으면 좋겠어. 문재인으로 장사하는 거거든. 문재인을 땡겨와서 그러므로 문재인을 지킬 사람은 윤석열이다 뭐 이런 걸로 나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해. 이런 이재명 후보 못 마땅하면 대선을 뛰지 말고 대통령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뭐 무기 수출하고 막 이런 거 홍보나 하라고 그래요. 제발. 아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그게 말고.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화내는 거야. 저는 화 안 나요. 제 관심 있는 건 누가 돈을 주지? 이 딥페이크하고 같이 엮여 나옵니다. 제가 말은 많은데 입이 무거워요.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 확 줄줄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내가 한 5년 동안 추적해왔죠. 안지 오래됐어. 그것만 뚝 얘기해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어서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이번에도 말 안 할지 몰라. 좌파의 무당 같아. 딥페이크까지 가면 나도 못 참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이제. 안 나오면 뭐, 나도 말 안 하는 거지. 뭐 할 얘기 있어요? 갈래, 이제? 가실랍니까? 예. 키워드는 무당이에요. 이걸로 밭을 가려야 돼요. 이걸로 잘 갈립니다. 이거는 보수 개신교도 엄청 싫어해요. 맞아요. 예. 보수 개신교도 싫어하고, 불교계도 싫어해요. 종파들이 다 싫어해요. 그리고 스윙보 돌아갈 수 있는 2030 세대가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최근 들어서 2030이 좀 윤석열 후보 지지층으로 좀 돌아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흔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본게 네. 나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선거 학회가 100일에 한 번 하고 50일에 한 번 한 거예요.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100일 때 인구 통계학적
분포에 맞춰서 모집단을 잡아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똑같은 사람을 50일 있다가 추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변수나 요일 변수 또는 질문의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왜곡시키거나 하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빼버리고 50일 동안 어떻게 지지가 변했는가를 추적하는 거예요. 중요한 조사거든요. 100일 전에는 29였다가 31이 되고 100일 전에는 27이었다가 26이 돼요. 이게 지난주 조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31대 21로 안 나오죠.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붙은 거죠, 거기에. 시간대. 또는 유무선의 배합이라든가, ARS든 RDD를 하느냐, 가상번호를 하느냐, 그 변수를 최대한 차단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거 학회니까 전문가들이잖아. 그래서 추적조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흐름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큰 흐름이에요. 가고 나서 얘기하네, 내가. 한동안은 여론조사 신경 쓰지 마세요. 토론회, 그리고 설을 정점으로 하나의 흐름이 잡혀갈 것이다. 그 전까지는 뭘 해야 되냐? 밭을 갈아야 돼. 비료가 내려왔잖아, 비료가. 무당 비료가 내려왔잖아, 지금.